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06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310포인트 무너졌고요. 8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2315포인트 강보합권까지 갔다가 다시금 지수는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현재 포인트인 2306포인트가 오늘의 장중 저점입니다. 2310선이 지금 오늘 장중에 결국 다시 무너진 건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사던 외국인도 결국에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63억 원 매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요. 기관은 1314억 원 팝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연기금만 51억 원 소폭 사주는 정도고요. 개인이 991억 원 삽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26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코스닥도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1.2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829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오늘 지수가 결국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2시 이후에 지수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위아래로 한 2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오늘 변동폭은 크진 않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은 지금 고작 32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기관은 412억 원 팝니다. 개인도 433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도 이 기세면 지금 매도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는 팔고요. 투신과 연기금이 소폭씩 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지금 2원 20전 올라가면서 1117원 10전 이틀 연속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약세장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인데 시장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역시 힘이 없습니다. 뭔가 탄력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좀 기대감이 앞서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에 연결된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이 나프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나프타와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아니라 미국이 자꾸 위협하는 세계무역기구의 탈퇴라든가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도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동향들을 좀 지켜보는데 아직 미국이 만만치 않게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흥국 위기감이 계속 커지는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관련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014년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등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잊혀진 악몽이긴 하지만은 다시 이런 쪽의 반응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썩 달갑진 않은 상황 쪽의 변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역시 통화 가치가 8월 달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폭락을 했다가 9월 달도 여전히 안 좋다는 데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기타 어떤 최근의 위험 지표를 말해주는 달러화 추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대북 특사 관련돼서 방북 결과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지 이 부분도 일단 오늘 내일 계속 체크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외국인들이 2달 연속 순매수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흥국 국가 쪽에서는 우량한 국가다. 거기다가 지금 어떤 시장의 지표들을 봤었을 때 저평가 메리트는 충분하다.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을 뚜렷하게 8월 달에 지켜보다 보니까 일단 배당 많이 주는 종목 쪽으로 접근했다라는 관점들도 눈에 띄고요. 그만큼 베팅은 하는데
약간 뒤에 누울 자리도 보고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들도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코스피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00을 이탈하느냐, 2,320을 돌파하느냐 그 흐름들이 한 이번 주까지 해서 변화가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낮습니다. 840선의 추가 저항을 돌파가 가능할 가능성들, 특히 지금 시장 흐름들은 오히려 어떤 시장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를 기회로 뭔가 종목 쪽의 움직임이 빠르겠다라는 어떤 약간 틈새 시장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좀 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무게를 둔다면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지수보단 종목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일단 전략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오후장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랜만에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오랜 횡보 끝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변화가 확대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는 실적에 대한 기준이 좀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3분기 적자일 가능성에서 흑자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분기는 오히려 실적폭이 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TV용 패널 LCD 가격이 반등하는 수준이 7월 달에 이어지면서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OLED TV용 쪽이 흑자 전환, 그리고 모바일용 OLED 쪽이 적자폭을 많이 축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가장 디스플레이 업황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가장 먼저는 LG 디스플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겠지만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모든 걸 말해주는 흐름들 쪽에서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때 투자 계획과 관련된 내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의 광저우 공장과 함께 이어질 OLED 투자에 대한 세세한 변화에 대한 모습들, 그렇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OLED 쪽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려서 투자를 통해서 수요를 끌어올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 위축됐던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주 이쪽에 대한 변화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변화 확인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종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김형철 스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종목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배 스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네.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컴투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2분기 호실적이었습니다. 이 영업이익으로 기준을 봤었을 때 이 전년 대비, 그 다음에 뭐 분기 대비 모두 이제 호실적을 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인력 채용도 있었고, 뭐 성과급 지급이라던가 뭐 임금에 대한 인상 효과까지 전체적으로 이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너즈워 출시 4주년 효과가 이제 영업이익에 굉장히 좀 기여가 크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분명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작 스카이랜더스의 출시하고 이제 서머너즈워의 MMORPG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카이랜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가 뭐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연되면서 이제 다가오는 이제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출시 지연으로 인한 이 주가의 조정은 어느 정도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저가의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스카이랜더스 같은 경우는 뭐 북미를 포함해서 뭐 유럽 시장에 대한 이런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고, 실제로 201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매년 시리즈도 발매를 하고 있고, TV 프로그램의 뭐 제작, 뭐 관련해서 이 세계관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하고 이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는 거의 뭐 유일한 게임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스카이랜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로즈 베타 서비스까지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시 지원도 사실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순현금성 자산이 이제 7,9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뭐 시총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동사 이런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시장에 인지도 있는 뭐 중견 게임주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인수합병도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린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소개해드렸을 때가 이제 매수가가 이제 가격대가 대략 한 14만 8천 원 부근에서 추천드린 이후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8% 정도 상승하긴 했었지만은, 아직까지 그런다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여전히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 이제 매수가는 이제 15만 5천 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이제 18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4만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입니다. 이제 KMW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 이동통신 기지국에 이제 장착되는 이런 각종 장비하고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동시에 뭐 5G 관련주로이기도 합니다. 동사를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빠르면 이제 이달부터 이제 통신 3사로부터 이제 5G 안테나와 이 필터에 대한 수주 기대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동시에 이런 실제 이제 4분기부터 이 통신 3사의 공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 장비 성능 시험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5G 장비 업체 선정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이 LTE가 이제 처음 들어왔었을 때 이제 통신사에서 대략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의 이런 장비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G 장비 구매 역시도 뭐 통신사별로 대략 한 3, 4개 정도 이제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4GHz 또 28GHz 내역의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도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주파수 할당이 유력하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또 내년부터 미국 수출 전망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좀 소폭 감소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5G 관련해서 이 개발 비용도 증가도 했었고, 뭐 스프리트 매출 지원도 분명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이 다가오는 당장의 이 3분기는 사실 비슷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이 5G 장비 매출이 반영되지도 않고 또 개발 비용 역시 2분기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사의 이 5G 매출이 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5G 도입이 초기에는 이 LTE 장비하고 어느 정도 이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장비 호환과 또 이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즉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동사를 어느 정도 이 기간 여유를 갖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28,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이제 31,000원까지, 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G 관련주로 이번에는 3사 통신사 중에서 이 동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LG U+입니다. 이 5G 주파수 경매 뒤에 계속해서 뭐 지속적이고 뭐 안정적인 이 계단식의 우상향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동사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 시세 분출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뭐 기간 매도세도 들어오긴 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들어온 이 기간 매도 물량은 이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9월달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도가 들어올 가능성도 낮고, 기간 매도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실적 전망도 이제 15%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최근에 받았던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6년 전에 LTE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제 휴대폰 이제 가입자들의 이제 이 사용 금액이 증가된
되면서, 즉 아르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년 1분기에 이런 이 아르프의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 부분도 모멘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주파수 관련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뭐 이동 전화나 이제 가입자 뭐 이런 아르프 상승률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올해 영업이익의 성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인사 변경도 있었지만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인 M&A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올해 예상 실적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배당금 증가까지 노려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G가 이제 조기에 상용화 일정하고 또 이제 국내 통신 3사 자체가 이제 이런 좀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은 당분간은 이 5G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전 고점 가격대인 이 18,000원 부근 혹은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15,5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1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매일 유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호실적을 예상하는 부분에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사실 이 그룹 자체가 최근에 이제 적자 계열사 사업 재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단순한 뭐 유제품 사업 이외에도 뭐 외식 사업도 있고, 뭐 의류 사업, 뭐 식자재 유통 사업, 뭐 테마파크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 자체도 2007년 동안 거의 2007년도부터 한 7년 동안 대략 이제 매출이 한 7천억 원의 이제 그런 수준의 매출이 이 작년에는 1조 6천억 원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뭐 인수합병과 이런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굉장히 급성장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열사 재편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이에 따른 뭐 영업이익률 개선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놓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사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제조 분유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날씨의 영향으로 이 컵커피나 이제 뭐 가공류 같은 이 전반적으로 이제 음료 수요가 어느 정도 또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분유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출생아도 좀 감소하고 있고, 이 수입 제품도 어느 정도 이 마케팅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좀 부담스러운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최근에 중국 현지에 이제 자회사를 또 하나 이제 설립하게 되면서 유동 인구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뭐 편의점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판매 확대도 계획하는 이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냉장 커피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이 현지에서 뭐 영업과 이제 판매를 통한 추가적인 이런 시장 개척도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88,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10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메디톡스입니다.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대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거의 뭐 3주째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가도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발표되는 이제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조금 시장 기대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도 그에 따라서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뭐 신공장에서 뭐 보툴리늄 톡신하고 이제 필러 품목 추가를 위한 이런 시생산 비용도 증가를 했고, 뭐 광고비가 상반기에 좀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2분기에 이제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이 3분기에는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고요. 뭐 어느 정도 이 비수기가 이제 보통 이제 3분기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이제 2분기에 조금 부진했던 이제 뉴로녹스의 수출이 재고 감소로 인한 재입고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이제 필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 국가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게다가 이제 이에 따른 뭐 영업이익률의 상승도 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놓고 봐도 좋은 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전 저점이었던 이제 60만 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쌍바닥권을 이제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반등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대가 분명 좀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매수가는 이제 72만 2천원에서 목표가는 이제 85만원까지, 손절가는 67만 1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까지 5종목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영철 스타 연결해서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를 직권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종목 말씀드린 데서 대부분 이제 추천을 잘 안 하죠. 이제 좋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많이 안 할 뿐더러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요 저항대를 다행히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121선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못하고 오늘자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돌파했으면 박스권 상단 쪽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쨌든 쌉니다.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는 다시 지금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둔화 리스크는 주가에 기반영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2016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80% 정도가 증가됐고, 2018년도에는 20% 정도 증가가 돼서 2016년도에 PER이 한 11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배입니다. 근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세계 1위가 너무도 당연시 돼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6배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가주도 아니고 어쨌든 F분을 해가지고 4만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어느 가격선에서도 삼성전자는 접근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 때 당연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서 배당도 주겠죠. 그래서 투자에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인데요. 두산박희비입니다. 두산박희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분 매각 관련해가지고 일단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일단 2.74%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용은 익히 다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 10.6%죠. 전략 매각 공시를 하면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었는데, 이게 이제 토탈 리턴 수합이죠. 그래서 신용위험이랑 시장위험 모두 다 이제 이전시키는 그런 계약이고, 이게 이제 내년 말 정도까지 이제 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시장에서도 아직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애널리스트도 오버행 이슈가 완화됐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버행 이슈는 어느 정도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제 좀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버행 이슈는 충분히 완화됐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 커는데 하락보다는 어쨌든 밑에서 매수하려는 매수는 충분히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종목은 이성백 스타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도 메디톡스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장이 좀 세게 올라왔는데 오늘장이 살짝 눌림을 아까는 한 1% 정도 눌림 줬었는데 지금 한 2.73%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수출 데이터가 부진하면서 그렇게 됐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CFDA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나라 시장 보통 시장은 1,000억인데 중국은 5,000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6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았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는 일단은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추가 상장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분이 실적 좋았습니다. 매출액 좋았고, 순이익은 이제 파생상품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업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진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직종 고점 앞쪽에 이제 뜨겁던 수준이 19만 원대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종목은 기니뮤직입니다. 콘텐츠 관련된 종목에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예전부터 뭐 JYP 엔터는 뭐 지속적으로 서울경제 TV 방송을 통해서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대장 때도 얘기를 했었고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엔터주 사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여전해서 음원 관련된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기니뮤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의 음원 절대 강자는 멜론인데 SK 중에서 이제 멜론이 약간 좀 뼈아픈 실책 중에 하나였죠. 잘 갖고 있다가 홍콩계 사모펀드에 팔았다가 다시 이제 뭐 지금 카카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음원 쪽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니즈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KT를 쓰고 있는데 저는 클로바도 쓰고 있습니다. 클로바도 쓰고 있고 디가제니도 쓰고 있어서 집에 인공지능가 2개가 있는데 네이버는 뮤직을 결제해서 듣고 있고 지니는 뮤직을 결제하지 않고 TV 채널이랑 그다음에 뭐 컨텐츠 검색하는 데 쓰고 있는데 자꾸 그 음악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이게 어느 순간 저도 보니까 그 클로바를 거의 사용 안 하고 지니뮤직이랑 지니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TV 쪽이랑 붙어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KT, LG, 플러스 이쪽이랑 붙어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컨텐츠 쪽 그 소비 유통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시너지. 사실 멜론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처음에 그 스카이폰 나왔을 때 SK텔레콤에 들어갔기 때문에 멜론이 컸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KT랑 LG 플러스가 일단은 뭐 시장 2위, 3위 사업자여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두 개 연합했고 거기에 좀 크게 보고 있는 건 CJ ENM이랑 같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CJ ENM 뭐 콘텐츠 음악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의 전방위적인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요즘 뭐 힙합 세대 쇼미더머니 이런 부분들 나오면 음원 제일 먼저 엠넷 프로그램 음원은 이쪽을 통해서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니뮤직까지 5종목 함께 들어보면서 목표가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성배 스타의 나머지 5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네. 셀트리 헬스케어부터 소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장에서 이제 동사를 포함해서 뭐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사의 이 양 두 종목이 이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었고요. 그 밖에 뭐 코오롱 티슈진, 뭐 셀트리온 제약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회계 감리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 또 이에 따른 투심이 회복되는 이런 분위기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동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풍부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실적도 어느 정도 이 상반기에 부진했던 부분 역시 회복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인플렉트라 같은 이제 수익성이 높은 이제 미국향에 대한 매출 발생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난달에 이 FDA에서 공개한 이 뭐 바이오시밀 액션 관련해서 이제 플랜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 앞으로도 좀 점진적인 점유율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램시마 역시 어느 정도 이 가격 하락도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뭐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고요. 허즈마의 이런 재고 소진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이 하반기에 대한 이익률의 개선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내 뭐 트록시마, 허즈마까지 뭐 미국에서 뭐 허가가 가능한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도 이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장 전망을 제시하게 되면서 뭐 시장이 좀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하니까는 뭐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주도주를 또 이제 좀 이런 순환매에 대비해서 선별적인 접근을 어느 정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앞으로의 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 예상 흐름과 함께 이 모멘텀이 풍부한 코스닥 총 1위인 이 동사를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이제 매수가 95,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106,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카카오고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종종 이제 소개를 계속해서 이제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뭐 이제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 풍부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상반기에는 뭐 신사업 투자 확대도 있었고 이에 따른 뭐 실적 부진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과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최근에 뭐 은산분리 이슈 이후에 조금 바닥권에서 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뭐 현재 빠르게 뭐 수익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거래 대금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가맹점도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제 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제 4분기부터는 이 보험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제 내년도부터는 보험을 출발로 굉장히 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은산분리 완화 시에 뭐 동사가 뭐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뭐 이슈도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단순 최대 주주의 이슈를 넘어서서 이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이 카카오 자회사들의 뭐 시너지를 통한 이 ROE 개선 역시도 충분히 더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이에 따른 뭐 주가의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뭐 자회사들의 뭐 카카오 게임즈와 뭐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뭐 분명 이제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캐주얼 게임 개발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 카카오 프렌즈의 IP와 또 카카오톡 같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4분기에 또 상장 기대감도 있죠.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 뭐 2분기에 뭐 사업 확장성을 보여주는 뭐 지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해서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하반기에 뭐 신규 사업, 그다음 뭐 인건비 증가 뭐 이로 인해서 뭐 눈에 띄는 이런 수익성의 개선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외형 성장을 포함해서 이 자회사들의 신사업적인 모멘텀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점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주가의 상승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12만 2천 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14만 원까지 또 이제 손절가는 11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콜마 B&H이고요. 동사는 애터미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실제 뭐 2분기 매출의 85%가 애터미에서 발생하기도 했고요. 주 사업 부분이 뭐 건강기능품과 이제 화장품이고 또 내수 비중 역시 대략 한 85%가량 차지하기도 합니다. 동사 이제 모멘텀은 이제 해외 진출 확대하고 이제 내년까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해외 진출,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90년대하고 이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 다단계 같은 경우는 뭐 피해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실 안 좋았죠. 하지만 이제 다단계 구조 자체가 뭐 하위 가입자가 많아지고 또 하위 가입자들이 뭐 상품이 계속해서 이제 구매가 늘어날 때마다 포인트가 발생해서 뭐 초기에 가입하는 사람들만 관리만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죠. 이로 인해서 뭐 화장품하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사업 자체가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사 자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포함해서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도 합니다. 동사를 이제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도 좋기도 하지만은 이 올해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크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낙폭과대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올해 초에 이제 39,400원 거의 뭐 4만 원까지 기록했던 주가가 작년 하반기에 이 고가의 화장품을 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지난달에 23,000원까지 대략 한 40%가 넘는 그런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23,000원대에서 계속 대략 한 3주가량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웬만한 저점 물량은 소화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뭐 외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 뭐 수급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과 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27,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3만원까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LNF입니다. 동사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이 양극화 물질의 뭐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뭐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 실적도 기록을 했고요.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8분기 연속적으로 이제 지난 분기 대비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극화 물질의 이제 주 원자재였던 이제 뭐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이제 망간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좀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이제 NCM, 뭐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이 이 매출 비중도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우호적인 이런 환율 역시 매출에 좀 기여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악재라고 하게 되면은 뭐 코발트 가격의 하락도 분명 있습니다. 뭐 콩고의 코발트 생산량이 대략 한 40%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분명 악재이긴 하지만은 동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뭐 LCO에 대한 이 매출 비중도 많이 감소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NCM 5 시리즈하고 6 시리즈에 대한 이 제품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뭐 로우라인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 NCM 생산량이 대략 한 10% 이상 더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앞으로 뭐 매출 증대하고 뭐 수익성에 대한 개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황 자체가 좋죠. 뭐 전기차든 뭐 ESS 등 이런 걸 포함해서 이 전방 사업 수요에 대한 확대 또 이에 따른 이제 양극재 매출 증가도 분명히 노려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바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48,000원이고요. 또 단기 목표가 55,000원입니다. 손절가 4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종목 이제 하나케미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들어서 사실 최근까지도 굉장히 조정 좀 강하게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장중 신저가 기록도 연일 보이고 있지만은 오히려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놓고 봐도 또 노려볼 만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은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태양광의 부진이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정체된 부분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 살짝 애매하죠. 왜냐면은 이 석유화학 업종이 살아나게 되면은 롯데케미칼이고 또 태양광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은 OCI죠. 그 다음 또 이제 이 성장성이 좋게 되면은 뭐 LG화학이기 때문에 약간 이 관련해서 종목에 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뭐 소외받기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태양광에 대한 성장성과 또 현재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먹게 되면서 대략 퍼가 4배 정도 되고요. 또 PBR도 0.5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희소 가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초저평가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동사 이제 뭐 태양광 가치가 이제 뭐 5월 말에 이제 중국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최근에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3분기에 이제 저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가격 급락에 따른 원가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 역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역시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 36,600원 에서 최근 19,250원으로 47%가 넘는 이런 조정을 받았었고요. 수급 자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보유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도 분명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19,200원대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대는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초저평가라는 점을 놓고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여유를 갖고 동사를 이제 접근하시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2만원 부근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8,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이 내려온 종목입니다. 한화케미칼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지금 3시 넘어서면서부터 지금 지수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이 지금 무너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820선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들어가기 전에 김영철 팀장님 시장 잠시만 점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간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측면을 그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코사 시장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타겟선 밑에서 다이렉트로 쭉쭉 올라왔고 그 선봉상에 있었던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컨설팅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시장에 다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 사실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 한 50% 올라온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내일까지 하루쯤 더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기존 주도주 제약바이오랑 그다음에 뭐 컨텐츠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좀 비선호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흘러내릴 때 좀 똘똘한 녀석들을 좀 담는 그런 기회로 상황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 간략하게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뭐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저희가 추천받아 볼까요? 자, 일단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비즈니스온입니다. 비즈니스온 지난주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뭐 상당히 똘똘한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 하락에 맞물려서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중의 고가는 한 4%인데 지금 한 1.98% 정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장 흘러내릴 때 같이 뭐 내려온 이런 종목들 뭐 개인적으로는 담아두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기업은 일단 전자생명선에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 MI 전자생명선에서 이쪽이 연평균 성장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약 100% 이상, 연에 100% 이상씩 뭐 증가되는 그런 사업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주가에 대한 상승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성장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도전비즈온입니다. 사실 제가 비즈니스온 말씀드릴 때 도전비즈온이랑 항상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전비즈온도 크게 소문 없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한꺼번에 주가 상승률이 올해 크게 나타나서 한 3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따블이 났거든요. 한 3달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흔히 기술적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수렴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겠고 5만원대 돌파하면은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빼더라도 이게 13만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뭐 독점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ERP 쪽에 이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올 연초에 상승했었던 수익성,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아고라는 이게 이제 추가적인 ERP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대기업, 소기업으로에 대한 시장 확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조정받는데 뭐 크게 조정받지도 않고 이런 종목들은 이럴 때 사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5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SR이라는 기업인데요. 조금 생소합니다. 그리고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개인적으로는 좀 거쳤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상장 첫날 시가를 이렇게 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업 자체는 국내 최대의 그 화이트해커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보안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보안 관련된 시장의 그 니즈 그리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RFHIC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 역시 상당히 뭐 괜찮고 조만간 27,000원 확실히 돌파하면서 장대 항복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빠지면 대기매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5G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 이게 지라칼륨 소재를 위해서 전력 증폭기를 제조를 합니다. 근데 이 5G랑 전력 증폭기가 뭐하러 어떤 관심이 있느냐, 어떤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좀 보면 고주파여서 5G가 좋긴 한데요. 이게 그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길게 광역대를 넓혀주려고 하면은 음영 지역을 없애고 광역대를 넓혀주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증폭기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쪽에서는 국내 이제 독점적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좋았고요. 2분기 실적 나온 날 아마 이제 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뭐 3분기 수정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내년까지 뭐 5G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한 종목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RF가 있지 않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33,000원, 손절가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사실 일부 제약 관련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진짜 50% 60% 아까 올라와서 조정을 받아서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50% 올라오기 전에 이미 한 반토막 정도 났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50%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천당 제약은 사실 그 제약바이오 조정받을 때도 거의 조정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신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안구건조증 관련된 부분들, 점안액 관련된 부분들 쪽에 대한 모멘텀을 시장에서 더 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었고 이번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올라올 때도 그렇게 많은 상승률이 없었습니다. 근데 박스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5만원대 돌파하면 상당히 큰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쭉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일리아랑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그쪽으로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 미국 쪽 시장, 점화형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 4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까지 5종목을 함께 또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신규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요. 이성베스타는 신대양제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제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네. 지난주 이제 이 시간에 단기적으로 접근해봐도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 신대양제지 방금 말씀해 주셨죠. 이제 관련해서 2분기에도 이제 굉장히 좀 호실적으로 보였지만 3분기에도 이에 따른 이제 호실적으로 이어나갈 전망이기도 했고요. 업황 자체가 또 살아있고 주가의 흐름도 이제 이전 고점을 벗기는 약간 슈팅이 기대되는 모습으로 트레이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접근 이후에 수익률은 대략 한 8% 이상까지도 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뭐 52주 신고가까지도 기록하게 되면서 단기 목적 좀 접근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대양제지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정리 못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갑니까? 아니면 지금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소요량은 아직까지 홀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를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수익 챙긴 걸로 어떤 종목으로 단기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네. 오늘 단기 접근 추천 종목은 이제 콜마 B&H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애터미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동사 자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 전환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측면으로 담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콜마 B&H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영철 스타 이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는 지난주 현대로템 지금쯤이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나요? 많이 움직이던데. 많이 움직였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원한 만큼 상승은 안 나왔었거든요. 왜냐면은 대북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으로 돌아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특사 파견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사실 대북주에 대한 시장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 좀 있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화폐 관련된 그 화폐 개혁 이슈가 더 시장에서 좀 크게 먹혔다. 그래서 그게 안 먹혔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존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현대로템도 더 좋은 상승률을 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뭐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뭐 매수 이후에는 충분히 수익이다. 그래서 뭐 보유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까지는 한 32,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 오늘 시장 막판에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거의 종가 저가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마감을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뭐 돌파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6월달, 7월달 돌파하려고 시도했었던 그 자리 한번 돌파하면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 공략주는 지니뮤직 갖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니뮤직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416번님께서 아남전자 3,890원에 비중 30%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성베스타님, 아남전자도 사실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남전자 이제 종목 상담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3,890원, 지금 현재가가 3,770원으로 뭐 그렇게 큰 손실은 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해서 뭐 스마트 스피커 같은 이런 좀 고부가 가치의 좀 제품을 주력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 초에 삼성전자가 또 AI 뭐 관련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 이때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큰 사실 이슈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조금 추세를 하방으로 좀 전환하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뭐 베트남 신공장 설립 이슈가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막 들어온 거지 뭐 당장에 매출에 그렇게 반영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동사만 놓고 봤었을 때는 모멘텀이 분재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역시 최근에 놓고 보게 되면 영업이익도 적자인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 시 이 매도의 기회로 삼고 매수가 부분에 이제 좀 도달해서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정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철 스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 가까이 빠집니다. 2300선 무너졌고요. 2290선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장 후반에 특히나 2시 30분 이후부터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괜찮았습니다. 예, 2시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이후부터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던 장이 푹 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00선까지 붕괴되면서 지금 1% 가까운 급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좀 생겼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오전까지는. 오후 들어서 매도로 전환이 됐고 매도 물량도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936억 원 현재 매도 잡힙니다. 기관도 만만치 않게 매도합니다. 2039억 원 매도하고요. 사던 투신도 지금 매도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 연기금만 121억 원 소폭사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은 또 하락장에서 2,505억 원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오늘도 또 보여주고 있는 개인 투자 주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볼 텐데 삼성전자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2.2%, SK하이닉스도 1.48%나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 모두 하락하면서 전 종목 파란불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현대차 그나마 좀 버텨주는데 13만원이 다시 살짝 미끄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2.37%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강보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LG화학, 네이버 빠지는데 네이버의 낙폭이 장중에 지금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후반대까지 낙폭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20포인트 지금 초반에서 움직입니다. 821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데 0.74%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11포인트 하락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829포인트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 2시 30분경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820포인트도 장중에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820선은 회복한 상황이지만 회복의 속도는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나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930억 원 사고요. 2시 30분까지도 소폭 매수하던 외국인이 결국에 198억 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도 656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725억 원 주로 매도하고 투신, 연기금 삽니다. 투신은 127억 원, 연기금은 52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상승폭이 컸는데 장 후반에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도 상승해서 하락 반전했고요. CJENM 낙폭도 커지면서 24만원 붕괴됐습니다. 나노스 1% 상승, HLB도 상승권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을 많이 줄였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도 낙폭이 커지면서 70만 6천 원, 7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바이로메드도 1%대 하락, 포스코 캠텍도 조정, 그리고 펄어비스 3거래일 연속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3% 가까운 조정으로 오늘 장 마감이 예상됩니다. 자,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선생님, 특히나 지금 장 후반에 갑자기 급락세가 일어나면서 이 낙폭이 시총 상위주들이 위주로 많이 커졌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네.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2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대부터 갑자기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급격하게 출회되기도 하고, 이에 따른 뭐 프로그램 순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좀 대거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수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선물 시장에서의 이제 외인들의 순매수도 어느 정도 좀 집중이 되면서 좀 막판에 지수의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콜 옵션, 뭐 풋 옵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하락에 외인들의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봤었죠. 뭐 9년 만에 뭐 9거래일 뭐 우리 시장 연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였다라고 이제 뭐 이런 뉴스도 많이 접했는데, 이에 따른 이 고점 대기 물량이 한번 출회됐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시장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지수의 하락도 저는 오늘 장에 있어서 좀 하락이 연속적인 하락보다도 어느 정도 제한된 흐름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포지션 역시도 최근 들어서 뭐 외인들의 현선물 시장에 매수세가 있고, 기관들도 뭐 그렇게 매도 물량을 출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시장의 낙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시장 대응을 좀 두려움보다도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대응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씩 기회로 삼아볼 만한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1%가 넘게 결국에 빠지면서 2291.77포인트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락이 좀 진행이 됐는데 0.88%나 빠지면서 820선에 정확히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오름세인데요. 오늘은 장 후반에 많이 올랐네요. 6원 60전이나 올라가면서 1121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 이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장을 마감하고 보니까요, 유가증권 시장이 2300선에서 밀렸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나오고 있는데,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시장이 2시 반 전후로 왜 이렇게 밀렸는지 같이 좀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종합주가지수의 오늘 분봉 차트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2시 반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2300선을 지키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2300선을 2시 반 전에 깼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 이렇게 시장을 흔들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계가 2시 반 전후에 매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결국 외국계가 매도했다기보다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눈에 띄는 것처럼 2시 반 전후에 매도세가 들어섰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주가지수의 흐름들은 삼성전자, 즉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밀리면 시장이 밀린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학습효과로 보일 수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한국 증시만 밀렸는지 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시아권 증시를 보면요, 오늘 홍콩 H지수가 2%대 급락을 보였고, 그리고 중국 상하이지수도 1.3%, 그리고 한국 증시가 1.03% 약세를 보였다면 아시아권 내에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우픈 뷰이긴 하지만 전체로 오늘 글로벌 증시에 관련돼서 한국 증시가 타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밀렸다, 이렇게 위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같이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인데요. 어저께 현대차 세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8월달 미국의 현대차 법인을 보면 예상보다 잘 팔렸다는데 저는 틀린 관점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어저께 신라젠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신라젠 관련된 설명드리겠다, 이런 얘기했지만 어제도 좀 덤덤한 모습, 그리고 오늘도 약세를 보고 있다는 걸 보면 신라젠을 투자자들이 못 믿겠다,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또한 헤드파웨이가 좀 부정적 코멘트가 있습니다만 오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이 상한가까지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좀 판단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자, 건설주, 이전에 SOC가 일반 토목이나 이런 SOC가 아니라 생활 SOC라는 단어가 있어서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출판사 어저께 최근 들어서 급등했는데 급등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에 대한 리뷰부터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운송업종들이 오늘 상승률이 좋았고요. 눈에 띄는 것 현대차가 129,000원. 그러니까 지난 4월달인가요? 그 당시에는 16만원대가 갔는데 단기간에 급락할 모습 보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현대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지금 뭘 밀고 있죠? 전기차 관련된 상당히 아이닉스를 밀고 있는데, 아이닉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관련돼서 국내 전기차 관련돼서 60% 때는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베스트셀링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예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는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미국의 어떤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전기차 관련돼서 우리가 인사이트 EV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018년도 매달 팔렸던 것들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 메뉴에는 뭐가 있죠? 테슬라 모터스가 있습니다. 1월 달에 1800대,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으로는 38,000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어떤 있으냐면 여기 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이죠. 1138대입니다. 이 정도면 많이 팔린 것이 아니고요. 눈에 띈 것들은 현대차 아이오닉이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올라가 보시면 테슬라, 그리고 도요타, 또한 여기 닛산, 그리고 혼다, 이런 어떤 일본의 전기차들이 기본적으로 18,000대, 적게는 8,000대 이상 팔렸기 때문에 현대차가 밀고 있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미국에서 상당히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현대차가 국내를 넘어서 미국 증시에도 전기차 관련돼서 예상보다 강점이 없다. 따라서 현대차의 이제 마지막 남은 장점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아이오닉 일렉트릭 관련돼서 미국 시장에서도 형편없이 깨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현대차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신라젠은 어제부터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약간 조금의 빨간불이 보이고 있었고, 오늘은 76,800원대, 즉 1.1%의 어떤 약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 현대차의 주가가 얼마나 급락했는지 잠깐 현대차에 대한 리뷰를 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차트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실 예정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11월 달이죠. 기본적으로 신라젠이 15만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난 7월 중순에는 45,000원대, 그러니까 약 한 8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올라갔다 얘기하고 있겠지만, 지난 7월 달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제3자 유상
증자 관련돼서 그리고 임상실험 이런 어떤 실패의 루머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번에 베팅했습니다. 어떻게 베팅했냐면요. 어저께 그리고 어제는 공지인데 오늘은 재공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라젠 주주님들에게 설명하겠답니다. 어떤 설명을 하죠? 9월 14일 날 설명하겠답니다. 아무래도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팩사백 관련된 치료를 하겠다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밀렸다는 거 보면 신라젠이 앞으로 그러니까 주주님 이럴 때만 주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주가가 이렇게 3분의 1토막까지 급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고 있다는 거 보면 9월 14일 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신라젠을 믿지 못할 거야. 그런 어떤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덤덤하다. 그런 부분들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의 주가가 상승했지만 신라젠의 모습을 보면 상승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워닝을 좀 잠깐 좀 들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파워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게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죠? 액면가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즉 5분의 1 정도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가는 것이 이것이 결국 액면 분할의 효과인가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상한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헤드파워웨이가 최근 들어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헤드파워웨이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도 계약을 했다. 8월 16일 날 공시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계약을 언제 했죠? 6월 19일 날 했습니다. 6월 19일 하고 나서 그동안 덤덤 있다가 거래소에서 8월 14일 날 조회 공시 그러니까 야 너희 헤드파워웨이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도 계약을 했어 이렇게 공시를 하다 보니까 공시에 대한 답을 8월 14일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6월 19일 날 계약을 하고 나서 8월 14일까지 버텼다는 걸 보면 헤드파워웨이가 오늘은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적인 부분들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주가는 급등했습니다만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네 번째 건설주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예상보다 보합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GS건설도 약세 그리고 대림산업 약세를 보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그동안 많이 시장에 좀 뿌려봤습니다. 추경은 어떻게 하죠? 통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종에 많이 추경을 함으로써 그만큼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높아질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SOC가 다른 관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릴 때는 토목이나 이런 쪽의 SOC인데 이제는 생활 SOC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그 주민센터를 더 늘려준다든가 그리고 헬스케어를 좀 많이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런 어떤 도서관을 많이 만든다든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SOC가 이제는 큰 SOC가 아니라 생활 SOC 쪽으로 8조 7천억 정도 내년에 투자할 예정이고요. 지하철까지 포함하면 약 13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SOC 투자 이런 단어 나왔을 때 이렇게 건설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작은 건설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SOC에 대한 구분 즉 생활 SOC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출판사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삼성출판사 정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유가증권 시장, 유가증권 시장, 증권거래소이죠. 증권거래소에서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주가가 그동안 급등했는데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했는데, 삼성출판사 오늘 공시했죠. 어떤 공시했냐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깐 좀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보니까 9시 45분 전에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최근 급등했지만 9시 45분 전후의 주가 즉 왜 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죠. 따라서 이렇게 결국 회사에서도 모르지만 이렇게 주가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신고가 랠리 또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있다는 걸 보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우리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든 삼성출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공시 사유가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시장에 돈이 들어온 이유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이슈가 예상보다 우리가 보는 이슈 속에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핫5 종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대응하신 분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2시 이후부터 갑자기 양시장 모두 외국인 매도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오전에도 코스피는 하락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폭이 좀 커지면서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00선을 내준 상태로 좀 마감을 했고요. 우선 전일에 미국과 캐나다, 또 미국과 공급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에 대한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글로벌 악재에 의한 시장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좀 건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업종을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 철강 금속 업종의 좀 하락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그나마 좀 시장에서의 반등 여력을 좀 지켰던 업종들이 좀 차익실현 물량으로 나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만 놓고 판단하기는 뭐하지만은 역시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추세적인 반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제한적인 반등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을 좀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저희가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다른 시장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맞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계속 신고가를 쓰는 종목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청담러닝입니다.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봐더라도 어제까지 최고가를 쓰고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국내 사업 쪽에서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중국의 유아 영어교육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최근에 입시형 영어 교육 쪽으로의 수요로 인한 좀 이탈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원생수가 반등하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쪽에서의 턴어라운드는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해외 쪽에서의 중국과의 합작기업 설립으로 중국 유아 영어교육 시장에 진출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 쪽과 해외 쪽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을 가지고 이런 신고가 랠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청담 러닝에 대해서 내일 한번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